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야망이 크립토에 방문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XRP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전체적으로 관련된 이야기고요. 최근 일본은행 BOJ가 금리 인상을 검토한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작년 8월 5일 검은 월요일을 기억하시는 분들에게는 꽤나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바로 엔캐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오늘 영상은요,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정말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는 XRP 차트고요. 자, 2024년 작년 8월 5일 날 차트입니다. 보시면 아래로 길게 내려간 봉이 보이실 거고요. 이날이 바로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이때 당시 가격대를 보시면 자, 900원 좀 미치었죠. 자, 이때 우르르 무너지면서 거의 600원 초반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자, 이때 매수를 했더라면 지금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 XRP뿐만 아니었죠. 자, 비트코인도 비슷한 모양이 나왔죠. 그만큼 암호화폐 전체 그리고 주식시장, 금융시장이라면 자,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던 꽤나 충격적인 날이었습니다. 사실 자, 이때가 기회였죠. 자, 지금 돌이켜보면은 소나기 같았죠. 자, 소나기만 피했더라도 최소한 저점 매수 기회로 잡았더라도 지금쯤 인생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엔캐리에 대한 부분 잘 알면요,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역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한 일들이 곧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자라는 차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이었죠. 나고야에서 열린 강연에서 우에다 가즈오가 일본은행 총재죠. 자, 여기서 어떤 말을 했냐면요, 다음 정책결정회의에서 경제 물가 동향과 시장 움직임을 점검하고 금리 인상의 장단점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언은요, 시장 참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불과 한 달 전에 10월 말이죠.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우에다 총재는 미국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라고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었는데요. 미국 눈치를 많이 보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음 회의를 특정하고 금리 인상 검토를 명시했습니다. 지난 10월과의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불과 한 달 사이에 일본 은행 태도가 이토록 구체적으로 변화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자, 우선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임금 상승세와 물가 데이터가 일단 견조하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현재의 변화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통화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환경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일본 은행은 그동안 금리 있는 경제로 복귀를 계속해서 시도는 해왔었죠. 그런데 다카이치 사이나 이 내각 정책의 기조에 맞물려 가지고 신중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경제적 필요성과 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교착 상태를 지금까지 보여왔고요. 자, 그렇다면 일본은행 BOJ를 올가매고 있던 그 이유가 뭔지 보기 전에 일단 엔캐리 개념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엔캐리 청산 개념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자, 먼저 어떤 거냐면요. 자, 쉽게 말씀드려서 엔캐리 트레이드는 일본이 저금리죠. 저금리인 일본 엔화로 자금을 차입해서 고수익 자산인 미국 주식이나 암호화폐 그리고 신흥국 채권에 투자를 하는 레버리지 투자 방법이죠. 그걸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고요. 자, 일본이 수십 년간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거의 굉장히 저렴한 값싼 비용의 자금원 공급 역할을 했었죠. 자, 그런데 엔캐리 청산이죠. 이 엔캐리 청산은 이러한 포지션들을 급격히 정리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즉, 투자자들이 엔화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보유 자산을 매도를 하죠. 그리고 다시 엔화를 매입하면서 시장 전반에 충격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발생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 은행이 금리 인상을 한다든지, 그리고 엔화가 급격하게 강세를 보인다든지, 그리고 기타 차입 비용이 상승한다든지, 자,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요, 엔캐리 트레이드 수익성이 약화되면서 당연히 포지션을 정리하고 상환을 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엔캐리 청산으로 전반적인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암호화폐도 자산 중에 하나죠. 더군다나 암호화폐는 아직까지는 위험 자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청산 대상 1호죠. 즉 직접적인 청산 압박을 받고요. 자, 트레이더들이 마진콜을 받으면서 암호화폐 포지션들도 정리하고요. 10배, 20배 이 레버리지를 사용한 포지션들이 연쇄 청산을 당하는 상황도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서 유동성이 시장에서 없어집니다. 이러다 보면 리스크 자산, 암호화폐, 주식, 신흥시장, 채권 같은 경우 동반 하락하는 패턴을 나타내고요. 자, 그런데 이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최대 14조 달러로 추정됩니다. 엄청나죠? 이 14조 달러는요,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의 3배가 넘습니다. 즉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혹시 또 이번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시장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잘 참아왔던 일본은행이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하지 못했던 일본은행의 사정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자, 일본은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경기 침체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양적, 질적 완화를 계속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양적, 질적 완화를 계속해서 시행해 왔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나왔었고요. 더군다나 소비자 물가지수, CPI 같은 경우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계속해서 넘어갔습니다. 즉, 지금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경제학적인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 아베노믹스 계승을 한 이 다카이치 사나의 이 정권이 등장하면서요. 이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굉장히 확고하죠. 금리 인상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아예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나노믹스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과 금융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 만큼 이 긴축성 성격을 띤 금리 인상은 이 정치권과 대치될 뿐이죠. 자,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제약이 되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지난 10월 금융정책 결정회의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우에다 총재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정책 판단에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대외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 발언의 이면에는 당시의 복잡한 정치경제적 역학관계가 반영되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대목이고요. 자, 그런데 일본은행이 어떤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자, 11월 21일 경제대책 문서에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재정정책을 다루는 이 경제대책 문서에는요, 금융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주문을 담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요. 자, 다카이치 총리, 여성 총리인데, 중국과도 굉장히 나를 세우고 있죠. 이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초기에 금융정책 결정에도 정부가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일본 은행의 독립성을 약간은 좀 침해한 듯한 태도를 보였죠. 자, 그런데 11월 21일 문서에는 그런 강경한 기조가 사라지고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왔는데요. 자, 일본은행은 2%의 물가 안정을 목표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실현할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정부는 디플레이션 탈피와 경제 성장을, 일본은행은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문구는 단순한 기대 표명이 아니고요. 정부와 중앙은행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를 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정부와 일본은행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을 때 그때의 분위기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즉, 금리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던 일본 정부의 입장이 유연해지면서 물가 목표 달성은 일본은행의 고유 권한임을 재확인시켜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정치적인 장애도, 정치적인 족쇄도 좀 풀렸죠. 자, 거기에다가 변수가 하나 또 등장을 하는데요. 자, 어떤 변수냐?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규모 경제 대책, 즉 추경 예산을 확정을 했습니다. 11월 말에 21.3조 엔이죠. 이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을 했고요. 자, 그런데 이 대규모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재원 조달 구조를 보면요. 자, 아까 말씀드린 21.3조 엔. 자, 여기에 64% 정도 되는 13.6조 엔을 신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이 되면서 과반수가 넘죠. 이 재원의 과반 이상을 적자 국채에 의존하는 구조를 띠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는 즉각적으로 반응이 왔는데요. 통상적으로 재정 확대가 되면요. 돈을 푸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기 부양 기대로 이게 잘 이어지게 되면요. 주가도 오르고 금리가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는 선순환, 좋은 금리 상승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동시에 엔화 가치도 함께 하락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스무드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올라갔죠. 이것은
좋은 금리 상승과 반대되는 배드, 나쁜 금리 상승의 징후로 해석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시장 참여자들은 재정 리스크로 봤습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풀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엔화 가치 하락과 국채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한 꼴이 되어버렸는데요. 어쨌든 무너지는 엔화 가치를 방어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시장의 무언의 압력이 통화 가치 안정을 책임지는 중앙은행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미국 눈치를 또 안 볼 수는 없겠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미국 경제와 대선 등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좀 높다라고 얘기하면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지켜보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경제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밑밥을 까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상을 자동차 운전에 비유를 했는데요. 정책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도 경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니고 엑셀을 밟고 있던 발을 조금씩 떼내며 속도를 조절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얘기인데 다르게 얘기한 것 같죠? 뉘앙스가 다릅니다. 브레이크는 긴축을 의미하고요. 엑셀은 완화적인 환경을 유지하되 정도를 조절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결과는 같지만 뉘앙스가 다른 거죠. 이로써 어쨌든 BOJ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요.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엔캐리 청산은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충격이 작을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그 근거로는요. 이미 지난번 이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학습 효과가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2024년 이 8월과 지금 현재의 이 단기 투기적 포지션의 양을 보면요. 이미 어느 정도는 청산을 미리부터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동시에 청산되는 규모는 지난번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과 맥락이 좀 비슷한데요.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해놓고 있죠. 그리고 극단적인 레버리지는 이미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다라고 봐야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위험 요소들은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은 마진콜을 받는 선물 투자자들과는 좀 다르죠. 중기적인 엔화 대출을 상환할 수 있어서 청산이 몇 개월에 걸쳐서 이제 나올 수도 있고요. 지난번보다는 좀 적다고 하더라도요. 그래도 지금 중기청산 자금 같은 경우 중기청산 규모는 한 1조 달러 정도로 보고 있고요. 또 장기 자본 같은 경우에는 한 2조 달러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적지 않은 규모고요. 어쨌든 만약에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은 암호화폐는 여전히 최우선 청산 대상이다. 그 점은 명심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12월 18일부터 19일 이때가 일본은행에 회의가 있는 날이죠. 여기서 25bp 인상을 예상대로 하게 되면은 어쨌든 시장이 충격은 제한적일 건데요. 만약에 0.5% 50bp를 서프라이즈 인상을 하게 되면요. 이때는 좀 충격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8월만큼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미국 FOMC에서의 금리 결정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12월 중순에 있는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정보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미리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도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 영상 빼놓지 마시고 꼭 보셔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서 알림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이날을 전후로 해서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 겁먹고 도망가기보다는 이걸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XRP 홀더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3,000원 라인은 바닥 구간이고요. 3,000원 이하는 무조건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도 다시 이 바닥을 확인하는 상황은 앞으로도 몇 번 더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300원 이상에서는 당분간 추가 매수를 계획 중이시라면요. 3,300원 이상에서는 당분간 매수하지 마시길 추천드리고요. 이왕이면 이렇게 좀 떨어졌을 때 저렴하게 매수하는 게 낫죠. 그리고 앞으로 차트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트윈 패턴 말씀드리면서 올해 전반기에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즉 바닥 라인을 이탈하는 경우도 종종 나오고요. 또 이렇게 반등하다가 다시 바닥을 보고 또 반등하다가 바닥을 보고 이런 식의 무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비슷하게 갈 겁니다. 지금도 그러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즌 종료 아니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반대로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 남은
미 연준의 FOMC 뿐만 아니라 일본 VOJ 금리에 대한 부분도 신경 써야 되고요. 국내 문제도 골치 아픈데 자, 해외까지 다른 나라 것까지 챙기려니까 복잡하시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겨내시고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알아가셔야지 정말 제대로 된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 대응 계속해서 앞으로도 꼭 챙기시길 바라고요. 자, 영상보다 더 빠르게 중요한 속보라든지 대응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소통방에 입장하시는 거고요. 소통방 입장 방법은 자, 영상 아래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에 링크가 있고요. 자,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신청이 되시니까요. 소통방 입장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야망의 크립토 신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 드리면요. 자, 야망의 크립토에서는 신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원데이 코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100일의 기적은 신청자분이 많기 때문에요. 대기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당장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100일의 기적에서 진행하는 종목들 아침에 똑같이 문자로 종목 추천 받으실 수 있고요. 자, 원데이 코인을 통해서 수익 보시면서 100일의 기적 대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00일의 기적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 연습도 할 겸 그리고 수익도 보시면서 100일의 기적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원데이 코인 또한 구독자 분께만 드리는 혜택이기 때문에 자, 먼저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이미 구독하셨던 분들이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영상 아래 댓글에 자, 신청하신 다음에 제 영상 아래 댓글에 자, 원데이 코인 자, 원데이 문자 남겨주시면 보다 빠르게 안내가 될 거고요. 그리고 빠르게 함께 수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안내 말씀 조금 더 드리면요. 원데이 코인은 하루에 딱 한 종목씩 나가고요. 매수 매도 손절가를 여러분들께서 본 업무를 시작하시기 전에 오전에 한꺼번에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같이 한번 수익을 내 보시고요. 정식으로 100일의 기적 참여하시기 전에 원데이 코인으로 수익과 함께 연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데이 코인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문자로 원데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더보기 보시면 링크가 있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링크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원데이 코인은 물론 소통방 입장과 100일의 기적, 무료 종목 상담, 실시간 대응 문장까지 간편하게 클릭만 하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TV나 PC로 시청하신 경우에는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를 보시면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선택 버튼이 나오고요. 구독자분은 평생 무료고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같이 대부분 종목이 상승하는 자, 이런 날은요. 자, 단타 굉장히 좋죠. 웬만한 걸 선택해도 다 상승했을 겁니다. 다 수익을 봤을 겁니다. 단지 조금 덜 보고 더 보고의 차이겠죠. 자, 이럴 때 단타 놓치면 너무나 아까운데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100일의 기적 보시면요. 자, 오늘까지 8일차 진행을 했고요. 자, 오늘은 11.5% 수익 보고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자, 100일의 기적 자, 함께 진행하시면서 안전하게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은 100일의 기적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기를 해야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을 해 주시고요. 신청하시는 동안 그냥 계시면 안 되겠죠.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소통방에서도 단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기다리신 동안 자, 소통방에서 단타 연습과 함께 수익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100일의 기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자, 매일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아서 다는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이렇게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제가 추천해드렸죠. 이렇게 사후적으로 말씀드리지도 않고요. 실제로 추천드린 것도 이미지가 아닌 동영상으로 전 과정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고스란히 다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기수는 물론 지난 기수, 지지난 기수 등등 자,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모든 기록들이 다 이렇게 남아있죠. 이런 건 졸속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저는 24시간 기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지켜도 절대 물리거나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크죠. 무조건 돈 번다? 아무나 돈 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빚, 대출, 급한 돈으로는 코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무조건 작게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으로 안전하게 리스크가 적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이면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너무 적으면 모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너무 많으면 리스크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딱 적당하게 우리가 열심히 아껴서 모을 수 있는 돈 50만 원으로 일단 시작해 보자고요.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계산기라 정확합니다. 투자 원금을 50만 원,
투자 기간을 100일로 잡고 목표 수익률을 무난하게 하루에 10%만 잡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0만 원에 10%면 5만 원이죠. 원금과 합치면 55만 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일 차까지 쭉 가게 되면은 100만 원이 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31일 차가 되었을 때는 1000만 원이 약간 모자릅니다. 자, 50만 원으로 1000만 원은 가능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매직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56일 차까지 꾸준하게 진행하게 되면은 놀라지 마세요. 1억이 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는 돈이 모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8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시나요? 10억이 넘습니다. 자, 이 정도 금액이면 80일간의 세계일주도 할 수 있겠죠. 100일 차가 되었을 때는 놀라지 마세요.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은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뺄 거 다 빼고 계산한 거에 절반만 보자고요. 100일의 절반이면 50일이죠. 50일 차에는 6천만 원이 조금 못 되는데요. 50만 원으로 6천만 원 가까이 만들 수 있다면 대성공이죠. 그래도 더 안전하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일 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매직 신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제 영상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00일의 기적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